대표님,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사실 이 책은 제가 20년 전에 처음 읽었던 책이에요. 그 당시에도 제가 직장인이었잖아요. 이 책이 주는 그 파이프라인 개념이 너무 놀랍고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파이프라인 아이디어를 그럼 내가 어떻게 현실화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고민이 많이 됐어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 플랫폼이 나오고 AI 기술이 나오면서 그때는 꿈만 같았던 자동화된 수익을 창출하는 파이프라인을 일반 개인도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진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업 전략을 이제 실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책이 특히 1인 기업가나 온라인 창업가에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면 이 파이프라인 우화 자체가 1인 기업가나 온라인 창업가한테 필요한 그런 메시지, 개념을 완전히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즉각적인 수익의 창출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당장에 돈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인처럼 내 노동을 팔아서 사업을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파이프라인은 초반에 내가 수익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일단 그 수익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1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인 SNS, 커머스 이런 거는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파이프라인 우화의 컨셉을 모르는 사람들은 초반에 이게 수익이 안 되니까 금방 포기하고 떠나게 되는데 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은 조금 힘들고 수익이 안 나고 이거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게 되죠. 그래서 온라인 창업가한테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무엇이 있어요? 그냥 이 안에 딱 두 명을 비교를 하거든요. 한 명은 양동이로 물을 기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은 마을에서 우물까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요. 그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 양동이로 물을 기르는 사람도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은 양동이의 크기를 키운다든지 한꺼번에 두 개를 지은다든지 나중에 뭐 자동차에 실른다면 뭐 4개까지도 싣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일해서 물을 길어야 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처럼 보이는 게 성장이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초반에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람을 굉장히 비웃어요. 왜냐면 자기는 돈을 벌고 있고 점점 더 많이 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났을 때 사실 이 양동이로 돈 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예, 그 양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인상 깊었던 개념은 내 노동을 파는 거에서 성장하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 그게 사실 직장인으로 따지면 임금 인상? 아니면은 승진? 그런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거기에 현혹되면 내가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 생각을 사실 못 하는 거죠. 이커머스, 뭐 SNS 컨텐츠 뭐 이런 거는 결국은 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 결국 그런 성공의 열쇠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다. 그 개념이 가장 그때 당시에도 획기적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을 실제 창업 과정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작업들을 좀 최소화하고 당장의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버는 것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 이제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SNS나 커머스로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해서 생각하면 이 컨텐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이 진짜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 SNS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주제를 명확하게 잡지도 못하고 우리 결에 맞는 사람을 알고리즘을 탄다고 하죠. 그 관심 있는 사람을 끌어오기도 좀 힘들고 또 하나는 이게 초반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알고리즘이 나를 알려줄 리가 만무하니까
성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 끊임없이 이걸 실행을 하는 거를 사실 지속하지 못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동안의 일정한 기간, 그게 이제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진짜 잘한다면 3개월, 6개월만 해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되겠지만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만의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콘텐츠를 발행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거, 그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저만의 사업 파이프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거를 지금 조금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창업을 하기 전부터 사실 이제 여기저기서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강사로서 내가 강의를 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강의 단가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계속 내가 노동을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거를 전자책이나 VOD로 만들었다면 그거를 만드는 시간은 뭐 얼마 동안 계속 내 노력을 투자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게 계속해서 팔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저처럼 아예 그냥 교육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그냥 지속적으로 내가 원할 때 이제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시스템의 일종인 것 같아요. 당장에 내가 강의 뛰러 다니는 것보다 이런 사업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런 게 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 파이프라인 우화는 단순히 사업 모델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이나 지금 당장의 현금보다 지속 가능한 사업 시스템을 만드는데 더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무엇보다 시작하셨다면, 그리고 그게 옳은 길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파이프라인 우화에서도 나오지만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버티면 나에게 돌아올 큰 수익과 자유를 생각하시고 꾸준히 계속하세요.